군대를 돌리는데 그냥 돌린 게 아니라 하공진을 억류해요. 인질로 잡아간 겁니다. 자, 그래서 1011년 1월 11일 날 거란군이 철수를 결정하고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거란에 가서 하공진은 억류당했지만 내심 환국을 도모하면서 고려에 돌아올 뜻을 버리지라는 거죠. 겉으로는 충성을 보였고 거란주도 은총과 대우를 심히 더해줬다. 아주 후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공진은 계속 돌아올 생각을 해요. 하공진이 고영기와 함께 은밀히 모의하고 거란주에게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이제 망했으니 저희들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점검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란주가 그렇게 해라 라고 허락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고려로 도망갈 기회를 잡았는데 마침 그때 고려왕이 국도 개경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거란 황제가 두 사람한테 야, 너희들 갈 필요 없어 이런 거예요. 가지마. 고려로 돌아오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거란주가 고영기를 중경에 살게 하고 하공진을 연경에 살게 한 뒤에 양가의 딸을 주어서 결혼까지 시킵니다. 아주 여기 살게 한 거예요. 두 사람 다 고려로 돌아오고 싶었는데 고려에서 훨씬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고 여기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하공진은 돌아올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공진이 좋은 말을 많이 사서 동쪽으로 가는 길에 차례로 배치해두고 계획을 세웠다. 그러니까 역마다 자기 말을 사서 이렇게 배치를 해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이제 바꿔 타고 고려로 도망올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탈로가 납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거란 성종한테 알려요. 보고를 한 거죠. 이건 뭐 고자질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거란주가 불러다가 국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공진이 사실대로 자세히 대답하고 또 말하기를 신은 본국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죄는 만 번 죽어 마땅하나 살아서 대조를 섬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대조가 이제 거란이죠. 본국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란주가 의롭게 여기고 참 네가 장하다. 비록 적이지만 대단하다. 이런 거죠. 풀어주면서 절개를 고쳐 내게 충성하라 라고 설득했으나 하공진의 말투가 사나워지고 점점 불손해지니 싫어요. 싫다니까요. 싫다는데 왜 그래요? 뭐 이런 거죠. 마침내 그를 죽이고 다투어 심장과 간을 꺼내 먹었다. 아, 이것 때문에 이 거란이 야만스럽다는 이미지가 참 이건 피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이 정도로 생각하시죠. 이 거란 황제의 배신감, 분노, 이게 얼마나 심했나. 그래도 심장과 간 이건 좀 너무했는데요. 제가 거란을 그렇게 야만스럽게 보지 말자고 늘 주장하는데 이거는 거란 황제 너무했어요. 이거는 변호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거란 쪽 기록에는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거란 쪽 기록은 이제 이 한문으로 기록된 요사라고 하는 역사책인데 여기에는 하공진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자, 고려사 기록이 그렇습니다. 하공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려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록하고 하공진 대신 그 아들 하칙충에게 녹봉을 올려주고 관직도 올려주고 이런 포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로부터 40년 뒤에 문종이 포상을 합니다. 좌사낭중 하공진은 거란군이 침입했을 때 적을 대하며 몸을 돌보지 않았고 세치혈을 움직여 능히 대군을 물리쳤으니 공신각에 초상을 그릴 만하다. 자, 이렇게 공을 한번 상기시키고 그 아들 하칙중을 오품직으로 뛰어올려 임명했다. 얼마 뒤에 또 한 번 그의 공적을 기록하고 상서 공부시랑을 추증했다.
죽은 사람의 관직을 높여주는 것을 추증이라고 합니다. 하공진이 죽을 때 정오품 낭중이었거든요. 이것을 정사품 시랑으로 올려준 겁니다. 자,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고려는 이 공신을 두고두고 기억합니다. 하공진이 죽은 지 80년 뒤가 되는 1095년에 또 한 번 포상을 해요. 이때는 하공진뿐 아니라 고려 초기의 공신들을 전부 포상을 하는데요. 태조 때 사망공신의 손자와 외손자로 관직이 없는 사람은 집집마다 한 명씩 벼슬길에 들어서는 것을 허락한다. 이런 걸 음서라고 해요. 음서, 공신 후손들에게 관직을 그냥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종의 이름은 특별히 밝혀요. 현종 때 공신 하공진과 장군 송국화, 그리고 경술련의 거란으로 갔다가 억류된 정사부사는 그 자손 한 명이 벼슬길에 들어서는 것을 허락한다. 그로부터 15년 뒤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종 5년인데 왕이 여러 종친과 제추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잔치에서 어떤 광대가 연극을 하면서 선대공신 하공진의 공을 칭송을 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공진이 죽은 지 지금 100년 정도가 됐는데도 고려의 광대가 그 옛날 하공진의 그 공을 기억하고 그것을 칭송하는 연극을 한 거예요. 이거는 하공진이 죽은 뒤 100년이 가깝도록 고려의 백성들이 하공진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광대가 사람들이 모르는 하공진 연극을 했겠어요? 100년 전의 공신을 기록한다. 100년 뒤에까지도 공신으로 기억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자, 그러니까 왕이 그렇구나. 하공진이 있었지 해서 그 후손, 현손이니까 하공진을 고조라고 부르는 손자예요. 우리가 위로 올라갈 때는 부, 조, 증조, 고조, 현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아래로 내려갈 때는 자, 손, 증손 다음에 고손이란 말을 쓰지 않고 현손이란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고손 그러면 손자가 높은 손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요 말은 없어요. 현손이던 하준이라는 사람한테 관직을 한 등급 올려주고 시 한 수를 지어서 하사해요. 아마 하준, 우리 고조 할아버지 덕에 내가 관직이 오르다니, 왕이 직접 시를 써서 나에게 내리다니, 이 시는 아마 표구 잘해가지고 가보로 대대손손 보관을 했을 겁니다. 100년이 지나도록 기억을 한다. 그걸로 끝이는 게 아니에요. 1298년에 그러면 하공진이 죽은 게 101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죽은 지 287년 뒤에 기억을 하고 있다가 포상을 한 거예요. 이때 충선왕이 왕이 되면서 즉위 교서를 내리는데 여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거란군을 퇴각할 수 있게 한 서희, 하공진, 노전, 양규 등에게는 내외손의 현손 중 한 사람에게 관직을 허락한다. 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외손의 현손이라는 건 뭐냐면 손자의 현손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그때쯤 살아있을 하공진의 후손이죠. 이 사람한테 잘 알지도 못했던 너희 할아버지 중에 이런 훌륭한 분이 계신데 그것 때문에 너한테 관직을 줄 거야. 이런다는 얘기잖아요. 300년 가깝도록 기억을 하고 그 후손을 포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로부터 10년 뒤에 1308년에 이번에는 충선왕이 복위하는 일이 있는데 복위 교서에서도 똑같이 현종 때 공신 하공진, 노전, 양규의 내외 현손의 현손에까지 현손의 현손에 이르기까지 1호당 한 명씩, 한 집당 한 명씩이에요. 이게 얼마나 많이 준 겁니까? 300년 지나도록 그 공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끔은요, 고려가 어떻게 해서 500년을 버텼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공신을 잊지 않았다. 우리 독립운동한 분들이요, 지금 몇 년 지났어요? 100년? 150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생각. 우리가 꼭 이 사람들 이렇게 우대해야 돼? 이런 생각. 우리 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요, 가끔은 우리가 이때 고려 사람들보다 못한 데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자, 하공진의 그 공은 300년 뒤에까지도 기억될 뿐 아니라 국가에서 보상을 하고 있었다. 이 놀라운 사실로 하공진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익 주는 역사였습니다.